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화성 아너스폴에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한 이후에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설치 시에 참고해야 될 사항과 설치된 이후에 사용했을 때 어떠한 참고사항들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편리성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세심하게 안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84A 타입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타입인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 현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큰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모든 중문이 다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오게 되면 드레스룸 쪽에 기존에 이제 여닫이 형태의 도어가 있는데 바로 화장실 앞쪽으로 이렇게 계고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간 분리형 형태로 중문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드레스룸 쪽에 보여지는 이 외창으로 인해서 겨울에 들어오는 한기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한 사용 소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문을 설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혹시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시는 게 좀 좋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뭐 화장실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 이 드레스룸 외창에서 들어오는 이 한기가 상당합니다. 이 파우더룸 쪽 앞쪽에 있는 도어가 그런 냉기를 이렇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여닫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상부와 하부에 상당한 그 틈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단순히 공간을 분리만 하는 형태이지 완벽하게 밀폐를 하는 이런 도어의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중문을 설치하셔도 충분히 이 어떤 냉기나 그리고 여름에 난방 냉방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소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형 형태로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관과 드레스룸 쪽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전제 사항으로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형태의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여지는 이 구조가 바로 84A 타입의 3D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현관이죠. 이 현관 부분들은 대략 와이드가 좌우 넓이가 약 한 1m 1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평균이 한 1m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축은 아니고요. 평균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관 같은 경우는 물건이 드나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넓은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문을 선택하시고 또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기능을 하지 않고 어떤 시각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구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이쪽 공간에 중문을 설치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현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문을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로 분할되어 있는 도어가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는 완전히 개방되는 이런 구조의 폴드 스윙 도어가 하나가 있고요. 우선 레일이 없고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안전한 도어이라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신 중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원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원슬라이딩 도어는 문 하나가 통으로 좌에서 우로 슬라이딩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유리가 통유리로부터 기본형이어서 이렇게 면을 분할하는 이런 구조로 다양한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치형 형태의 디자인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런 간살 형태의 일부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 다 간살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인테리어를 좀 꾸밀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4분의 1 사이즈, 4분의 3 사이즈의 두 개의 도어가 이렇게 개방이 되는 이런 구조이죠.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개방감 또는 이런 심플하고 레트로한 이런 느낌 때문에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선택하시는 이런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유리를 나눠서 다른 유리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다라고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을 슬라이딩 형태가 아니라 여닫이 형태로 극대화하고 싶다, 개방감을. 그럴 때는 무조건 저희 문다수에서는 리버서블 도어를 추천드릴 정도로 개방감과 어떤 사용의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도어들의 실제 사용되는 그 모습의 영상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연동 도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삼연동을 설치하기에는 1m 16cm, 1m 20 안쪽 더 좀 작은 사이즈라서 이 전체 열리는 그 개구부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1m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60cm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84A 타입 같은 경우는 70cm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좀 작게 열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문은 탈거를 할 수가 있으나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문을 두 개 양손에 짐을 들고 들어오게 될 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죠. 왜냐, 기본적으로 이제 한 1m 20 정도 되었던 계급의 어떤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좁은 현관으로 인해서 짐을 들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 나는 반드시 방풍과 방한 기능이 가장 제일 우수한 이 삼연동을 나는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신발장 옆에를 철거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부터 설치되어지는 모습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틀의 컬러 프레임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팬트리 도어라든지 이 벽지 컬러와 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밝은 형태의 컬러들을 좀 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이 신발장 도어가 약간 흑경 또는 반사경, 흑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가장 유사한 게 바로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흑경처럼 어두워 버리면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이 길목에 이쪽 부분이 좀 상당히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유리라는 투명 유리를 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이 흑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설치하게 될 때는 손잡이 방향을 거실 방향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문을 열고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실 때도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손잡이를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이 짧은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손잡이는 거실 방향으로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플한 모습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실에서는 사실 이 중문이 보여지진 않아요. 이게 측면에서 약간 요 정도만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느낌은 크게 많이 바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문이 이렇게 화장실 쪽 방향 정면에 있는 그 아파트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유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그 상황에 맞게 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84A 타입 같은 경우도 중문이 이제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거의 한 60도 이상 꺾여서 보이는 거라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안 내부에서 보여지면서 어울림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울림이나 또는 사용하기에 편리함, 안전함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열리는 모습의 그 중문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문을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구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딤돌 이 중간 선상에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현상인데 문이 접혀서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 쪽으로 전체를 개방해서 열어놓아도 간섭이 없습니다. 나오시는 사용자하고 간섭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청소나 그리고 어떤 큰 짐을 끌고 들어올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개방되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약 8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현관문 정도보다 더 넓게 열리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만약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야 되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이 형태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폴드 스윙들을 꼭 사용하고 싶은데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에서 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이렇게 절단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정도. 이 정도가 절단이 되어져야 문이 회전하는 반경 내에 이 매트가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를 깔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폴드 스윙도어를 설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도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단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삼연동이나 또는 원슬라이딩을 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 좁은 공간에서 또 편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주문은 바로 폴드 스윙도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사용되어지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폴드 스윙도어는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밀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반자동형으로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고 다시 닫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을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자체가 상당히 깔끔해서 청소를 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들어올 때도 걸림이 없어서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마지막에 속도 저감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또는 손을 대고 있을 때 문이 닫혀도 어떤 끼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해가 없다라는 그런 안전함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공간에 틈이 발생하는데 이쪽 부분에도 손을 넣어도 이 공간은 유지가 되면서 모서리 부분의 끝에 부착된 고무 가스켓이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맞닿아지면서 공간이 밀폐가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틈새 부분에 의해서 끼임 사고가 없다. 그래서 안전한 도어다. 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어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짐을 들고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폴드 스윙도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색상의 컬러나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중문을 구매하시고 또는 이제 설치하는 시기가 도래오면 중문을 언제 설치하는 게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청소 전에 설치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깔끔한 현관을 이제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당일날 여러 가지 뭐 잔금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삿짐의 위치 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바쁜데
이 현관 부분도 보양을 하고 혹여나 이제 찍힐까 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물건 현관이 조금은 더 좁아지니까 물건들이 들어올 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가구나 가전이나 부피 큰 제품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관 중문은 바쁜 이렇게 타이트한 이런 일정 안에서 이사 전에 하지 않고 이사 이후에 편하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시공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에 맞춰서 좀 편안하게 좀 시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 타이밍은. 그리고 시공을 할 때 대략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여유 있게 시공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후에 하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막을 쳐서 집 안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의 차단을 좀 일단 진행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보양을 진행함으로써 물건들이 뭐 낙하거나 또는 어떤 스크래치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게 되고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가 에어 브러쉬로 다 불어서 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 완벽하게 청소가 되는 상태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시면 이사 전에, 청소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이제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 레일이 없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전체 문이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그렇지만 접히는 구조이라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도출되는 부분들이 한 35cm, 한 38c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 나오는 사용자와의 걸림도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완전하게 100% 개방되어 놓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소음 차단이나 방풍이나 방한 기능을 위해서 닫혀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자동형으로 닫혀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어떤 사용에 불편함 없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틀 같은 경우는 화이트 계열 쪽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색깔의 어떤 바램으로 인해서 누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초에 선택을 하실 때 아이보리가 좀 믹스된 코트나이트 컬러라는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 컬러는 약간 벽지나 또는 신발장 컬러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배색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계열 쪽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의 어떤 선택,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 색상, 그리고 손잡이 색상을 이렇게 화이트, 블랙, 골드, 유리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유리가 우리 84에이트 같은 경우는 신발장 도가 이제 흑경이기 때문에 이 브론즈 유리를 해 놓았을 때 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지금은 이게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전구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 브라운 계열들이 더 도드라지지만 불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거기 흑경처럼 조금 더 어두운 블랙 계열의 느낌들이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잘 어울린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불투명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투명 처리 유리 중에 가장 많은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모르세로 유리거든요. 보여지는 이 컬러는 이제 매트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조금 더 베이지 계열 쪽에 이제 다 가까운 컬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경우도 블랙, 그 유리 몰딩도 블랙. 왜냐면 이런 매지 부분들, 이런 모서리 부분들의 컬러를 좀 블랙하고 좀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대부분 불투명 유리 하시는 거는 이제 안쪽 내부가 방문 외부인으로부터 보여지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 약간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불투명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 어떤 결이 있는 유리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미세한 입자 형태로 불투명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는 골드, 제가 화이트, 골드, 블랙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드이고 유리 몰딩 블랙, 그래서 골드의 포인트를 주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 블랙, 화이트, 골드 중에 화이트,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도 투명 유리입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사실 코튼 화이트 컬러가 실제 백색하고 되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집안 내부에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화이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두운 컬러들 대비 좀 밝은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현관이 좀 밝은 느낌을 많이 연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밝은 계열 쪽으로 선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컬러는 매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완전 순수 이제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형태는 신발이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 투명 유리, 손잡이 화이트를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열렸을 때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의 회전 반경은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신발을 여기에다 벗어놓기 때문에 이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고 다시 나와도 신발에 쓸림이 없습니다. 좌우 이렇게 쓸림이 없는 거죠. 이런 돌출되는 회전 반경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여다지 같은 경우, 방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나올 때도 밀고 나와서 이 신발들이 이렇게 막 쓸려 버리거든요. 그러한 현상은 없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는 모르쇠로 아래 하단 마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요. 동일한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유리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전체 통창으로 가시고요. 유리 몰딩 골드에 손잡이 골드 이렇게 동일하게 컬러를 매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통창과 이 아래 하단 마감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시원한 느낌들이 나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겁고 안정된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아래쪽으로 무게 하중이 더 쏠려 있는 느낌들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느낌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도가 있는 이런 컬러풀한 색상들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약 저희가 한 30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매칭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여기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돌출되는 이 양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간섭은 없다라는 부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드 형태의 컬러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도어라든지 컬러와 좀 매칭을 시키려고 하실 때는 이런 따뜻한 우드 계열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가 유리라서 그 유리에 대한 파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엠 유리라든지 강화 유리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블랙 이렇게 선택하셔서 좀 깔끔하게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거든요. 샴페인 골드 컬러 같은 경우는 되게 은은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리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 동일하게 골드로 매칭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 해서 좀 더 무게감이 있게끔 안정감이 있게끔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접합 유리이거든요. 이렇게 분할 형태의 디자인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를 좀 복잡하게 해서 현관 내부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느낌들을 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통창 형태를 많이 가시는 거고 좀 더 한다고 하시면 이게 불투명 유리인데 어떤 결이 넣어 있는 이런 형태의 유리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꾸밈을 더 추가하시는 정도가 거의 가장 최고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유리의 어떤 다양한 디자인, 뭐 크리스탈 장식 이런 부분들 엄청 많이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현관은 되게 좁은 이제 구조라서 좀 더 개방감 있고 단순하고 좀 더 매년 해가 지나도 어떤 트렌드의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경향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컬러풀한 컬러를 좀 지향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화이트 계열 쪽으로 무난하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블랙 앤 화이트 약간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원하실 때는 블랙이나 징그레이 이런 정도의 컬러감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유리 같은 경우는 브론즈 유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폴드 싱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창의 브론즈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가 좀 더 많이 줄을 이뤘고요. 또 전체 화이트의 유리 투명 유리에 손잡이를 골드로 포인트로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줄을 좀 이뤘던 것 같아요. 화성 아너스포레 같은 경우는 저희 호민실 지점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약을 통해서 실제 사이즈의 제품들을 체험해 보시고 컬러도 실제로 보시면서 체험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4A 타입은 원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원슬라이딩 이렇게 통창의 유리 이 19라고 합니다. 그래서 19 형태도 있고 그 유리를 분할하는 뭐 이렇게 한 번 나누게 되면 하나, 둘 그래서 29. 그래서 두 번 나누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면이죠. 그래서 49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아치 형태로 하실 수가 있고 간살 형태도 하실 수 있고 전체 간살, 이건 부분 간살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 부분 간살 형태를 한번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m 약 10, 한 6cm, 7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살짝 이 정도 해놓고요. 우선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문다수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서 손잡이 있는 쪽으로 간살을 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간살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손잡이 쪽으로 좀 위치해서 무게감 좀 위치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주문을 설치할 때 주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쪽 이 걸레바지와 가장 밀착을 시켜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틈새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일단 여기를 조금 더 네, 이렇게 오게 되고 그다음 네, 이 정도 이렇게 딱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 이렇게 틈새에 이렇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틈새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걸레바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몰딩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몰딩을 넣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 끝까지 이런 몰딩을 제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하고 이렇게 벽하고 주문과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이 틈새를 완벽하게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양쪽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는 이런 시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벽하고 이 중문의 간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스위치가 문을 열 때 걸리지 않게끔 이 스위치가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벽과 이격을 시키고 이 틈새를 완벽하게 막음으로써 방풍과 방음 기능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층간 소음 매트를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정도 요렇게 절단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는 매트가 깔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층간소음 매트가 한 2cm 정도 높이라서 사실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 이 부분에 좀 먼지가 좀 쌓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이거 좀 하면은 이 좀 그 이 프레임이 금속 철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는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절단을 해 주신 게 좋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선상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손잡이만큼을 남겨두고 전체가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 좀 안내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작게 되는데 어, 레일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뭐 간살 그리고 또 전체 간살 원하시는 형태의 아치 느낌 전체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출 레일 약 5mm 정도 높이의 돌출 레일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제 매립을 형태를 하면서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매장이나 또는 박람 매장에서 레일의 종류나 컬러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 이제 시공 전에 실측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측을 진행하게 될 때 저희가 유리라든지 컬러 패치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지참을 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품도 변경 가능하시고 또 색상이나 유리 이런 부분도 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에 설치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1구가 가장 기본형이거든요. 가장 기본형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관에 뭐 인테리어를 진행했거나 또는 이제 좁은 현관의 답답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 1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여기 설치된 모습들은 이제 프레임 화이트에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광화 처리를 이제 진행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투명 유리 같은 경우 1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개방감이나 밝은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또는 뭐 맞은편 벽에다가 액자를 걸어 놓으셨을 때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그 액자가 좀 잘 보이거나 개방감 있는 느낌들을 많이 연출하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1구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불투명 처리하는 이 모르세로 유리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럼 모르세로 유리가 불투명 처리를 하면서도 답답함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좀 밋밋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 분할 이렇게 사구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사면이라서 제가 사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가장 많이 좀 주고는 계시고요. 동일한 형태에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인으로부터 이제 내부가 보여지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방감이 확 주는 느낌을 선택하고 싶지만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유리 디바이딩을 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현관의 넓이가 이 방문 앞까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딱 중문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관의 깊이감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에다가 이렇게 아래 하부를 막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거거든요. 문다소의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그 분할 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판마감 또는 다른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전 유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 큰 유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틀 프레임 같은 경우 블랙으로도 가능하시는데 우리 84 아이텍 같은 경우 신발장이 이렇게 흑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도 나쁘진 않습니다. 좀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큰 면의 막임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 이렇게 아래 하단은 막음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유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구입니다. 면수를 이제 세면 되는 거거든요. 사구 형태이고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도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다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브라운의 컬러가 되게 옅어지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꺼지게 되면 이 브라운 컬러가 되게 많이 진하게 이렇게 묻어납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전체 원슬라이딩 개방하게 되면 손잡이만큼을 제외한 형태가 다 전체 개방이 되고요. 여기 손잡이 정도의 이 사이즈는 한 5c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다음 블랙, 징그레이, 샴페인 골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샴페인 골드 컬러를 또 유난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브론즈 유리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 브론즈 유리 간살을 이렇게 넣으신 부분이고요. 이런 신발장 부분, 이 팬트리 도어의 이 안쪽
매지 부분들이 약간 골드 계열이라서 이 샴페인 골드와 되게 잘 어울리는 이런 현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색상 같은 경우도 제가 화이트, 블랙, 골드, 샴페인 골드, 징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약간 이런 내추럴감 형태로 랩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떤 필름 컬러의 색깔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LG, KCC, 뭐 영림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필름 색상들을 이렇게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살 형태이고요.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간살을 진행하게 될 때 이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들 여기 이제 안방인데 안방 같은 경우 이제 드레스룸 쪽이 보이지만 이 드레스룸 쪽에서 들어오는 한기 그리고 사용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투명을 한 이유는 이제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현관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놨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랩핑을 통해서 불투명 처리 유리,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 하단 판마감을 진행했고 전체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드형 필름으로 랩핑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만큼 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 옵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위아래 아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브론즈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거고요. 브론즈 유리의 불투명 형태이고요. 여기는 샴페인 골드를 선택하신 거고 위아래 옵션 아치를 진행하신 모습이에요. 아치를 선택하시는 그 디자인 중에 가장 많은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치. 그러니까 아치만 하게 되면 좀 이 하단부가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가로 라인을 한 줄을 더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게 바로 이 디자인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동일한 디자인의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요.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 아래 하단을 이제 막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분할하게 되면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동일한 유리를 진행했을 때 좀 약간 더 개방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에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일한 이제 드레스룸 쪽인데 이렇게 아치 형태와 브론즈 유리 이렇게 드레스룸이라도 원슬라이딩이라고 하면 다양한 디자인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정도 지금 우리 84A 타입 정도 이 사이즈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방향과 반대 방향, 이렇게 사선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아치 옵션을 넣어서 좀 기본적인 어떤 밋밋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만의 현관의 형태로 다양하게 요소를 집어넣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어떤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쇼룸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도안을 통해서 저희가 또 3D로 한 번 더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개방감 우수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중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을 선택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수동, 자동, 그리고 1구부터 6구, 그리고 아치, 그리고 간살,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랩핑 이 부분들을 한 총 7, 8가지를 조합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만의 어떤 중문을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가장 잘 어울리는 중문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원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두 개의 도어가 동시에 다 개방이 되는 이런 도어인데요. 비대칭 여닫이 도어를 또 한번 설치하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도어는 우리가 84A 탑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프레임의 어떤 두께가 되게 슬림해서 그리고 이렇게 직선 형태의 마감이라서 상당히 깔끔한 현관의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특히 또 비대칭 여닫이의 마니아층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의 위치는 이렇게 거실 방향하고 가깝게 위치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뭐 개방감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죠. 뭐 이런 슬림한 부분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비대칭 여닫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주로 또 많이 다시 더 추가로 선택을 하시는데 비대칭 여닫이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회전 반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이 바깥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안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직선을 잡아주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현관에서 들어오게 될 때 밀고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에 나오는 사람과 이렇게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이 신발을 이 정도에 벗어 놓게 되거든요. 이 정도에 이제 벗어 놓게 되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신발을 이 정도에 벗어놓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이제 신발이 이렇게 쏠리는 거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회전 반경이 큰 제품들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들 절단을 해 놔야 되는 이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시면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최소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절단을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 정도 부분까지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실이 되게 커서 층간소음 매트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열리게 반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정 브라켓을 떼어내면 다시 양방향으로 다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이 바깥으로만 열리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를 하고 싶은데 이 절단면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이 고민된다고 하시면 요 차안을 차선책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가시면서 층간소음 매트와 함께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뻐서 포기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하시면 충분히 설치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 이제 비대칭 여닫이 도가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 그런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치 옵션이 비대칭 여닫이 중문의 어떤 디자인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켜 주는 옵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치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단만 아치 옵션 하실 수가 있고요. 아치 옵션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손잡이도 아치 옵션을 따라가게 되는데 기본형으로도 변경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치를 진행하면서 아래 하단을 나눌 수가 있고, 나누게 되면서 유리도 다른 유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위아래 유리 아치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너 아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정방향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칭 여닫이는 그 4분의 3 사이즈의 도어가 회전 반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면 이만큼을 절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만 열게끔 일시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걷어내게 되면 다시 180도 회전할 수 있는 형태로 브라스켓 방고정 상태로 이렇게 어떤 회전의 어떤 반경을 조절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고 싶고, 또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사용하고 싶은 이런 상충되는 이런 상황일 때 차선책으로 이렇게 90도만 열리게끔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도 이렇게 아치 옵션을 진행하고 또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보시면 이거 일반형이고 여기가 아치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얇은 형태에 대한 이렇게 불투명이 있고요.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유리를 변경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아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유리를 분할을 하고 아주 낮은 작은 형태의 아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브론즈 유리이고요. 브라운 컬러 좀 많이 묻어나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개방감도 우수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유리 그리고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도 흑경이 있기 때문에 이 브론즈 유리가 좀 따뜻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컬러감이 싫고 그냥 환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게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색 컬러감을 더 많이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작은 문에 이렇게 간살을 넣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우드형 형태로 래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추럴 오크 톤이고요. 여기는 이제 월넛 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체를 넣게 되면 금액대가 좀 많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세로인데요. 안에 내부가 이제 보여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적인 느낌들 좀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좀 내외부를 인테리어 하신 이렇게 현관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반 손잡이, 여기는 이제 아치 손잡이를 넣으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불투명과 투명인을 유리를 선택을 하신 순간 어떤 현관의 넓이, 깊이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방문까지가 이제 깊이감이 되고 여기는 중문까지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코너 아치 형태로도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정방향인데 이게 사선 방향으로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아치 옵션과 이 간살을 통해서 좀 원하시는 느낌들을 좀 많이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방감과 어떤 깔끔함, 모던함을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가장 기본형이 또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부분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에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도어 하나가 통째로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일이 없고 그리고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서도 개방감을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바이딩 되는 부분들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버서블 도어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되고요. 그리고 1m 20 이하의 좀 좁은 현관에 가장 넓은 이제 개방감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의 모습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문 하나가 통으로 이게 설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도 자, 이런 식인 거죠. 완전히 통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관에서도 좀 약간 거실 화장실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이 정도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도 정면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런 느낌 정도가 된다는 거죠. 현관에서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실제 또 열려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사실 열리는 폭의 회전 반경이 크진 않습니다. 리버서블 말고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큰데 이 아이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버서블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적지만 요 정도는 절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 정도죠. 네, 이 정도는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화장실을 보게 되더라도 거의 이 정도 선상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걸린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개방되는 이렇게 전체 오픈된 모습도 약 95% 정도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픈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에는 넓은 형태로 개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유리의 디바이딩 없이 또 슬라이딩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편하게 다시 닫을 필요가 없는 이런 반자동형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리버서블 도어를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 그리고 이게 전체 통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1m 20 이하 또는 뭐 1m 10 이하에서도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고요. 반자동용으로 닫히고 마지막에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김 방지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레일이 없는 부분 그래서 드나듦이나 청소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개방의 넓이는 약 95% 정도까지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개방감 좋고 좁은 현관을 가장 넓게 오픈시키고 싶다. 여닫이 형태. 그렇다고 하면 저희 문다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버서블 도어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리버스블 도어입니다. 여기는 약 1m 10 이하입니다. 되게 작죠. 1m 7, 8 정도 되는 현관의 사이즈였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유리 투명 유리 손잡이 블랙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팬트리가 흑경인데 저희는 이제 신발장이 흑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경 컬러와 맞춰서 손잡이를 블랙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딱 요 정도의 느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구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현관이 정면 구조라서 사실 완전 이렇게 이 복도가 이 끝까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신발이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밑에 하단에 잠시만요. 네네. 밑에 하단에 아래 하단 마감에 어떤 옵션을 추가하셔서 이 신발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84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신발장이 흑경이기 때문에 약간 진그레이 컬러의 브론즈 유리를 하셔도 그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투명 유리를 처리할 때는 이 정도의 느낌들이 나는 거고요. 개방했을 때 거의 95%가 개방이 되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방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 골드의 손잡이 동일하게 매칭하신 느낌이 되겠고요. 컬러는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유리가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을 막으셨고 유리 몰딩 같은 경우 골드 손잡이와 동일하게 골드로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제 코토나디 컬러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이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의 아래 하단을 막고 그리고 손잡이와 동일하게 블랙 몰딩으로 하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가 이제 보여지지 않게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세로 유리를 많이 하시는데 모르세로 유리가 답답하진 않거든요. 불투명 유리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세로 결의 이 패턴이 되게 시원한 느낌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불투명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 부분 또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결이 얇은 플루트 유리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으로 하셨고 유리 몰딩 화이트로 하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화이트의 손잡이 블레이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를 불투명 처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 불투명이고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도 골드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5cm 정도의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현관인데 현관이 두 개 있는 아파트에 제일 풍경채인데 메인 주 출입구가 있고 보조 출입구가 있는데 보조 출입구가 95cm입니다. 정말 작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전체 화이트의 모르세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통 유리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유리로 하게 되면 상당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저희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도 1m 17cm, 1m 20보다 좀 더 낮지만 실제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큰 사이즈로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한 1m 5cm 정도 되는 거고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색상은 이제 파스텔 톤으로 하신 거고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골드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정도 사이즈 됩니다. 84A 타입 정도의 지금 사이즈입니다. 징그레이 컬러의 손잡이 골드, 유리 몰딩 골드, 투명 유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브론즈 유리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두운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팬트리가 흑경인데 우리가 신발장이 흑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진하게 되면 여기 전체 징그레이 컬러의 이제 브론즈 유리죠. 손잡이 이제 골드로 맥힌 주신 거고요. 포인트를 주셨어요. 여기도 이제 전체 흑경인데 자, 우리 같은 경우 84A 타입이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리는 이제 모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열리게 되고요. 폴드 스윙도어가 다르게 이제 이쪽에 회전축이 있어서 이쪽 공간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모루 세로일 때 전체 열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브론즈 유리의 골드, 코튼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리버스블 도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 개방감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심플하기도 하고 통유리라서 실제로 딱 처음에 보시게 되면 와 이런 식으로도 열리는 도어가 있구나라고 좀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스블 도어도 실제 여기 쇼룸에 방문하시거나 박람회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도어라고 좀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폴드 스윙도어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컬러 옵션이나 유리 선택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를 생각하시는 분은 리버서블 도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폴드 스윙 도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84A 타입 같은 경우 1m 17cm 정도 평균 데이터거든요. 약간의 1, 2cm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설치하게 되면 딱 이 정도의 모습인데, 잠시 사전에 그렸던 것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실제 열리는 폭을 이제 센치로 한번 이제 재보면, 실제 열리는 이제 폭을 좀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실제 열리는 모습은 670, 그러니까 67, 대략 한 70cm 정도 열리는 거거든요. 70cm 정도라고 하면 화장실 문 정도 넓이거든요. 화장실 문 넓이보다 좀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좁은 현관에 계급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차면동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이 벽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면 딱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까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벽에서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다 절단을 해야 되는데 삼연동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절단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나의 단점은 이렇게 열리는 이 현관이 되게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넓게 삼연동을 설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쪽 벽면에 형성된 이 부분이 가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철거가 됐느냐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문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리는 폭 자체는 상당히 이제 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 실제 이제 열리는 이제 폭은 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딱 진짜 다 열리는 폭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열리는 폭 자체가 딱 보셔도 지금 거의 뭐 1m 정도 가까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제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사이즈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삼연동 확장형 형태로 설치하시게 되면 층간소음 매트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방풍이나 방안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삼연동이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 부분을 좀 깔끔하게 깔면서도 어떤 이렇게 방풍이나 방안 기능을 가장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철고 확장을 통해서 3인동 하시는 부분들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철고 확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 15만 원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중문 중에 3인동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철거 확장 비용 자체는 큰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공사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 부분과 그리고 어떤 기능성, 중문의 기능성 부분이 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시면 이 확장 형태를 통해서 삼연동을 설치하시는 부분도 가장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 부분인데요.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 한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m 16 거의 이제 현관하고 좀 동일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원슬라이딩을 설치하실 수는 현재는 좀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투짝 미서기 정도나 아니면 이제 원포켓 도어를 좀 설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사이즈가 좀 약간 오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1m 1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문다수에서는 이제 원포켓 도어를 좀 가장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관 개구 폭을 가장 넓게 열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원포켓 도어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쇼룸에 오시면 이제 원포켓 도어를 이제 실제로 또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떠한 종류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조가 바로 이제 원포켓 도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벽체를 세우고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조이고요. 방 내부에서 화장실 드레스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안방을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중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히든 도어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포켓집 안으로 도어가 이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감도 거의 100%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 두짝 미서기가 내부에 있긴 하지만 그 도어 자체가 어떤 중문의 기능을 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포켓도어, 이 포켓도어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안방의 어떤 난방이라든지 또 여름엔 냉방이 어떤 소실 이런 부분들의 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4A 타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시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유리에 대한 불투명차를 하느냐, 또는 어떤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통해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면서 현관을 설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방풍의 방안 기능이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또는 인테리어 어떤 디자인감을 한껏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드렸던 부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떠한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설명드렸던 단점 또는 장점 이런 부분들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합한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카페 내 게시글로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게시글 안에 상담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 언제든지 유선상이나 또는 방문 예약이나 또는 카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쇼룸 같은 경우는 뭐
화성 아너스폴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늦게도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이야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방문 예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장 방문 또는 쇼룸 안내 또는 이제 박람회장에서 저희 문다소 중문 많은 상담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